테라포밍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다른 행성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테라포밍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은 바로 화성입니다. 금성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깝고 자전 속도도 지구와 비슷하고 사계절이 존재하며 얕은 대기가 있고 얼음 형태로 대량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화성에 매장된 자원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화성을 지구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숨 쉴 수 있는 대기와 물을 만드는 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조회수 62만을 찍은 이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대기를 만든다고 해도 중력이 낮아서 다 날아간다. 화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죽게 된다. 화성 테라포밍에 개발할 돈으로 그냥 지구나 잘 가꾸자. 이러한 종류들의 댓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것일까요? 화성의 중력은 대략 지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확실히 대기를 붙잡아 두기에는 약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달이나 다른 위성들처럼 약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도 지구의 0.5%에서 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압이 남아있죠. 바꿔 말하면 46억 년 동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도 이만큼의 기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구도 현재 매일같이 대기를 아주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많은 대기압에 비해서 잃는 양이 너무나도 적은 양이라서 지구의 대기가 사라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전에 자원이 고갈되거나 태양의 수명이 끝나는 게 먼저일 테니까요. 만약 화성에 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대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중력이 약한 화성에서 이 대기는 조금씩 우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장이 없는 화성에서 태양풍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로 인해서 잃게 되는 양도 무시하지 못하죠. 하지만 화성에 지구 정도 수준의 대기압을 만들었다면 이게 다시 지구 기압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최소한 수천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우주 기준으로는 수천만 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에게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죠. 만약 화성 테라포밍에 100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도 1000년 정도를 투자해서 수천만 년을 거주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성의 대기를 붙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화성에서의 방사선 문제는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죠.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에서 눈을 감아도 희미한 빛이 보일 때가 있다는 현상을 보고 했는데 이는 사실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서 생긴 결과였고 고작 2주간의 미션 기간 동안 상당한 방사선에 피폭이 되었습니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정도는 되었죠. 지구에서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해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전하를 띤 하전 입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1차적으로 막아지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권에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자외선이나 극소량의 X선 정도는 도달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진 않죠. 하지만 대낮에 북극 항로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최대 수십 배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게 되고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북극 항로로 비행을 해온 승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화성에서 방사선 피폭량은 이 북극 항로로 비행할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2018년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의해서 예상보다 화성의 방사선 도달량이 적다는 것이 밝혀졌죠. 원인은 태양이 비추는 낮 시간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로 인해서 밤 시간보다 두터워진 대기가 생각보다 방사선을 잘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성 테라포밍이 완료되기 전에도 적절한 기지가 있다면 생존이 가능할 정도이고 테라포밍이 완료가 된다면 화성에서 방사선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정도입니다. 자기장은 없지만 자기장은 결국 전자기력이므로 전하를 띤 입자밖에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어서 전하를 띤 하전 입자의 도달량이 적기 때문에
테라포밍 된 화성에서 방사선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제가 게임도 하고 지식보관소 채널도 보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할 시간에 그냥 지식보관소나 봐라 라고 한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제 채널은 평균 6분 정도 되는 영상에 일주일에 영상이 2편 정도 올라오는 수준으로 일주일에 12분, 매일 2분 이하의 투자만 하면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좋아해서 매일 한다고 해도 지식보관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우주개발을 연구할 돈으로 지구나 살리라는 말은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구의 환경에 기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우주개발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우주개발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그 비용을 지구 환경에 투자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주개발이 지구 환경에 기여를 많이 하죠.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주선에서 물을 정화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현재 지구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화성 테라포밍을 위해서는 척박한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성 테라포밍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필연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주 개발할 돈으로 지구 환경이나 신경을 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주 개발의 선두에서 연구하시는 사람들보다 지구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건 환경 비용을 갉아먹질 않는 데다가 오히려 지구 환경에 기여를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우주라는 척박한 공간에서 생존하는 기술을 갖춘다는 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우주 개발이 지구 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용한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주장을 할 시간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차라리 환경에 더 도움되는 게 아닐까요? 이번에 화성 테라포밍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 3가지 정도 되는 잘못된 혹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주장들이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음에도 항상 높은 추천을 받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화성 테라포밍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이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테라포밍 자체가 인간이 꼭 지구를 버리고 화성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전부 인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기술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